107페이지를 보면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루이스란 사람이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루이스란 사람이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 식을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대신에 루이스는 점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 하면 이거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점을 찍을 때 원자과 전자만 찍어요. 원자과 전자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루이스의 전자점식으로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A라고 해서 점을 이렇게 2개 또는 3개 이렇게 찍으면 얘는 붕소인지 알루미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 2주기 또는 3주기 이렇게 줘야만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내지 않고요. 아예 모든 전자를 다 표시하는 식을 줘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러면서 전부 다 표시하는 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굳이 이렇게 막 수업처럼 배울 이유는 없어요. 됐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공유경합에서 중요한 건데 루이스의 전자점식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알려드린 결합선을 외워주시면 이 녀석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찍죠. 리튬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하나 찍는 거 맞지? 그래서 리튬도 하나를 찍어요. 얘로 따지면. 나트륨도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하나 찍는 거 맞지? 그래서 얘도 하나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족은 하나, 2족은 2개 이렇게 찍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찍을 때 점을 표시하는 원리도 역시 있고요.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따지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 순서를 막 따지진 않아요. 전자를 찍을 때 탄소의 전자를 찍어볼까요? 얘도 원자과 전자를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거냐면 4개잖아요. 원자과 전자. 그래서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지 않아요.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거냐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갑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는 거예요. 질소는 5개가 되면 하나, 2개 동시에 찍지 않고요. 둘, 넷 찍은 후에 나머지 하나를 메꿔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나씩 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4개의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띄워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무언가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얘로 따지면 4군데에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합수가 4. 됐나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결합수가 4니까 짝대기를 4개 펼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랑 짝대기 4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경우랑 이러면서 하나씩 다 적어주는 거예요. 질소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 2개가 차있죠. 그럼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 둘, 3군데만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소의 경우에는 결합선을 3군데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걸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해요. 옥텟에 만족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점을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의 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씩 원자를 찍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뭉쳐있으면 전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NH3는 어떻게 되겠니? 됐죠? 그럼 점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고? 가운데 중심 원소를 놔주고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찍어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짝대기 동그라미, 여기다 수소를 붙여서 동그라미, 여기다 수소를 붙여서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 질소는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하지만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8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질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럼 수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니? 네,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져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니 그러면 동그라미 옥텟을 만족하니 그러면 X. 됐니? 요걸 짝대기로 한번 표시해볼까? 공유전자쌍을 짝대기로 표시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서 H, H, 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찍혔으니까 이렇게. 됐죠? 한 번 더요.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보다 좀 더 확장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NH4 플러스예요.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됐니? 그럼 잘 봐. NH3에 N, H, H, H 짝대기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었지, 그지? 여기에 수소가 한 마리가 더 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근데 수소 전자가 하나를 갖고 있지, 그지? 그럼 붙을 수가 없어요. 9개가 되버리죠. 그러니 야 수소야 너 전자 하나 버리고 와. 됐어요? 그럼 수소가 전자를 버리면 플러스 이온이 되버리죠. 이 상태로 여기 붙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공유한 거 맞는데 얘는 혼자서 다 받은 거죠. 이 혼자서 다 받은 걸 배위 결합이라 그래요. 공유 결합의 일종이에요. 하나씩 내놓고 공유하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몽땅 다 받는 걸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N, H, H, H인데 여기에 수소가 끼었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요. 배위 결합. 그러면 얘가 공유전자쌍을 두 개를 모두 다 얘한테 줬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화살표와 배위 결합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배위 결합돼서 플러스예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표시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표시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를 화살표로 그려야 되는데 화살표 안 그려요. 그러면 네 개의 공유 결합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그럼 누가 플러스가 되네요? 그걸 구별할 수 없어요. 그치? 수소 중에 플러스가 된 애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서 얘는 표시법을 대괄호를 치고 전체가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전 시간에 배운 거. 질소를 기준으로 3개 방향이면 결합각 몇 도니? 됐어요? 이런 거 외워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이거든요. 네 번째 칸의 결합각은 107도예요. 그럼 얘 한번 보세요. 질소가 가운데 있지, 그치? 그럼 여기 결합각은 몇 도니? 원래 결합각으로 따지면 107도여야 되는데 얘가 붙으니까 정사면체의 내부분의 꼭지점이 완성됐지. 그래서 얘는 가운데가 질소지만 탄소처럼 생겼어요. CH4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9.5도로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긴 애도 한 번쯤은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 잘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는 비교샷으로 한 번쯤은 보셔야 대괄호를 친 애를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OH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옆쪽에 보충 자료에 두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OH-와 NH4+. 됐니? 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NH+. 또 NH4+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역시 하나는 꼭 해주죠.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왜 안 풀어오지? 왜 안 풀어오니? 문제를 안 풀어오니 왜? 질문해 그러면. 뭐 있어? 내가 딱히 질문할 게 없어. 딱히 질문할 게 없어? 여기는 좀 쉬운가? 그럼 루이스 한번 해볼까요? 401번이요. 그림은 1,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단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401번을 보면 이 녀석을 전자점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B가 있었고 점이 이렇게 4개가 찍혀 있죠. 이렇게 찍혀 있고 A가 있고 A가 있어요. 됐죠? 그렇다면 이걸 볼 때 여기가 공유된 지점 맞지? 그럼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A 거예요. 됐죠? 그 중에 하나는 A 거예요. 되셨나요? 됐지? 그렇다면 A는 누구야?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럼 얘는 H에도 하나 찍고 리튬에도 하나 찍고 나트륨에도 하나 찍고 칼륨에도 하나 찍어요. 도대체 누구니? 됐어요? 1, 2주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X예요. 자, 수소야 리튬이야? 왜? 아니요. 루이스의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만 찍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됐니?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문제에 써 있는 거야. 뭐라고? 분자라고. 분자는 모두 다 공유결합 물질만 쓰는 거예요. 이온 결합 안 돼요. 분자는 모두 다 비금속일 때만 쓰는 겁니다. 이 분자라는 단어가 비금속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분자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누구야? H2O가 돼요. 됐니? 그럼 BC도 한번 해볼까? BC, C도 마찬가지예요. C가 이렇게 있고 점이 4개 있죠. 그리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점이 4개 찍혀 있지. 그 중에 절반은 얘 거. 그러니 이렇게 2개는 얘 거. 됐나요? 점을 너무 많이 찍었죠?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절반은 얘 거. 그러니 B 입장에서는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가 있죠? B는 16쪽이고요. 그리고 탄소는 몇 개 있어? 4개 있죠. C는 4개니까 14쪽이에요. C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 찍혀 있는 애니까 14쪽이에요. 그럼 탄소, 규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 1, 2주기라고 써 있으니까 얘 X죠. B도 마찬가지죠. B는 주변에 점이 6개 찍혀 있거든요. 그럼 얘 16쪽이라는 뜻이고요. 산소, 황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1, 2주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OX죠. 얘는 CO2가 됩니다. A는 1쪽이니? 네. B2에는 다중결합이 있니? B2 누구야? 산소 2마리죠. O2 어떻게 그려? 짝대기 2개 이렇게 그리죠. 다중결합 있습니다. 동그라미. A, B, C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11이다. 하나, 넷, 6, 11. 맞네요. 동그라미. 원자 반지는 누가 제일 크니? 됐나요?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어요? 일단 제일 작은 건 수소죠. 그럼 2주기 중에 14족, 16족 누가 작아? 16족이 작죠.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플로린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플로린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플로린에 가까울수록 작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4번 X. C2A2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니? 자, C2A2는 누구야? 얘예요. 그죠? C2A2니까 H2. 어떻게 그려? C는 탄소 하나, 둘, 셋, 4개고요. 탄소도 하나, 둘, 셋, 4개예요. 수소가 2마리밖에 없지.
여기다 붙이면 총 6마리 붙일 수 있죠.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손 지워서 서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손 지워서 서로 잡는 거죠. C2에 H2가 됩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같은 알파벳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시죠. 5번 동그라미. 공유전자쌍수는 가와 나가 같다. 공유전자쌍수 하나 둘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습니다. 있나요? 같지 않죠? 6번 X 되셨나요? 402번도 한번 읽을까요? 그림은 이주기 원자 ABCD 루이스의 전자잠식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누구야? 이주기라고 했으니까 14족 탄소, B는 15족 질소, C는 16족 산소, D는 17족 플로린. 됐나요? 찾아서요. 그래서 이주기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옳은 걸 고르래요. A, B, C, D 중 형성할 수 있는 공유전자쌍수는 A가 가장 크다. 네, 4개니까요. 됐어요? 요것도 수업 시간에 정리해줬어요. 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족, 2족, 13, 14, 15, 16, 17, 18. 됐죠? 여기에 전 시간에 결합수를 적어줬거든요. 결합수. 이 결합수가 뭐냐면 공유결합수예요. 됐죠? 한꺼번에, 주기를 한꺼번에 보세요. 공유결합수가 몇 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셋, 둘, 하나, 0. 이게 결합수예요. 그러니 딱 보자마자 탄소는 14족이니까 결합수 4개, 공유결합수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하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쓸 수 있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됐어요? 그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시험 문제는 꽤나 많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갖고 노는 거예요. 자, 형성할 수 있는 공유전자쌍수는 누가 제일 크니? A가 제일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14종입니다. 구성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화합물은 그러면 A, C, X, A, D, Y 이렇게 써 있어요. A는 탄소고요, B는 질소, C는 산소, D는 플로리라고 했죠. 그럼 결합시켜보세요. A, C와 결합하면 A와 C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 A는 14족이죠. 결합수 4개고요. C는 16족이죠. 결합수 2개예요. 얘는 결합수가 4개고 얘는 2개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 곱하기 2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A와 D를 한번 볼까요? A와 D가 있으면 A는 결합수가 몇 개? 4개. D는 결합수가 몇 개? 하나.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는 거 맞죠? 4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결합수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4개면 얘 3개예요. 얘네들이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3개, 여기다 4개를 곱하면 되겠죠. 됐나요?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얘 4개고 얘 2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6쪽과 17쪽이 만날 때 어떻게 해? 얘 2개고 얘 하나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N, E, 왜 H의 3이냐? 질소는 결합수가 3개고요. 수소는 결합수가 하나니까 얘는 3개고 얘는 하나짜리니까 곱하기 3을 해야 같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이 두 줄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시험 문제용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B2D2, CD2 됐죠? B2D2 한번 볼까요? B2D2 어떻게 결합하면 돼? N2F2 자, 결합선을 만들어 보세요. N은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고요. N은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예요. F를 붙이면 최대한 4개를 붙일 수 있지. 됐나요? 그런데 F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손을 모아서 여기다가 F, 여기다 F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요게 N2, F2. CD2는 OF2죠. OF2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산소를 기준으로 짝대기는 2개, 여기다가 F, 여기다 F 이렇게 붙이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수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질소는 하나, 플로린은 3개. 곱하기 2, 곱하기 2. 이 비공유 전자쌍수죠.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수가 6에 둘 더 있으니까 8 되는군요. 여기 써있죠. 비공유 전자쌍수. 얘도 마찬가지. 얘는 2개, 얘는 3개짜리가 2마리 있으니까 6에 둘 더 있으니까 8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수는 같다. 됐죠? 요거 꼭 적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저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니 5번 정답. 화학은 2단원과 3단원의 경우에 저 주기율표를 갖고 노는 거거든요. 마라톤을 안 갖고 왔으니까 이 문제를 마라톤 문제를 풀려고 나눠준 건데 마라톤 문제를 안 갖고 오면 넌 전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121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426번이요.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121페이지 426번. 자,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 적지 보세요. 진짜 잘 봐. 요거 잘 적어놓으세요. 진짜 잘 적어놔. 요거 잘 적어놔. 전 시간에 결합수에 대한 내용을 적어드렸어요. 기억나니? 네. 탄소는 이렇게 적어줬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입체 구조 딱 2개 동그라미 있었거든요. 그거 기억나야 돼.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그거 해주시고요. 3단원은 그거 2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요것도 꼭 하나 적어주세요. 3단원에서 나오는 분자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탄소랑 H랑 붙을 수 있죠. 그지? 몇 대 몇으로부터 탄소가 중심 원자면 1대 4로 붙어요. 그죠? 그럼 전체 원자 수는 몇 개야? 5개. 되니? 한 번만 더요. N은 H 3개랑 붙을 수 있죠. 그럼 전체 원자 수는 4개죠. 다시 산소라면 H2라고 쓸게요. H2. 전체 원자 수는 3개죠.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봐. 한 칸 더 갑니다. 저 H는 F랑 호환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H 대신에 F를 넣어도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CF4, NF3, OF2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비공유 전자쌍 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요. 내리면 C가 2개라면 H는 몇 개? 6개. 그래서 표시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예 이렇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C2H2 N2H2 O2H2 가능합니다. 그럼 1대1로 붙고 1대1로 붙고 1대1로 붙었지. 1대1로 붙으면 이거 중에 하나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3H C3이면 H 몇 개? 7개는 없어요. 짝수예요. 8개. 또 적어줄까? C2H4 되니? 네. 네. N2H4 되니? O2H4 됐어요? 요거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심 원소와 주변 원소가 1대2로 붙어 있는 경우. 다시요. C2HU N2HU O2HU 이거 안 되고요. 얘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조합이 딱 이렇게 나뉘어져요. 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F로도 호환 가능해요. 그래서 H보다는 F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빨리 한번 해볼게요. C, F4, C, N, F3, N, F3, O, F2 됐지? C2, F2, N2, F2, O2, F2 가능하고요. C2, F4, N2, F4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써놓고 X를 치는 게 빨라요. X. 그럼 여기도 C2, F6, N2, F6, O2, F6 얘 안 되니까 얘도 안 돼요. 박스는 이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묶어줍니다. 원자수의 비가
1대 4인의 얘밖에 없고요. 원자수의 비가 1대 3인에는 얘도 있죠. 원자수가 1대 2인에는 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자수가 1대 1인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두 개의 종류를 갖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붙었니? 그러면 여기서 다 맞추세요. 여기서 다 나와요. 딴 거 안 배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원자의 종류가 세 종류라면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세 종류일 때 나오는 애는 FCN 짝대기 하나에 세 개 붙어 있는 애. 요거 1대 1대 1이죠. 그죠? 재미 하나가 더 있어. 가운데가 질소라면 이쪽에다 산소를 붙이고요. 이쪽에다 플로리를 붙이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원자수가 세 종류인데 1대 1대 1로 붙은 애 요거 두 종류밖에 없어요. 됐나요? 마지막 하나. 니네 첫 번째 내용이에요. 거기에 가를 보면 1대 1대 2가 붙어 있지, 그치? 1대 1대 2가 붙어 있는 시험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C를 기준으로 O 쓰고요. 이쪽에 FF 붙이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시험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요만큼을 정리해 놓고요. 자, 이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지, 그치? 됐나요? 요만큼을 써놓고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자, 가 1대 1대 2네. 얘. 됐니?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가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가는 X, Y, G, 2라고 써 있는데, 자, 비공유전자쌍 수 해볼까요? C, F2, 오니까 H는 F2가 되겠지, 그치?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6개, 3개, 3개, 2개니까 비공유전자쌍 8개. 맞죠? 됐나요? 3개, 3개, 2개. 비공유전자쌍 8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는 누구니? 1대 4로 1대 4로 붙은 애 하나밖에 없어요. 됐어요? 1대 4는 요 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X와 G4를 보면 X, G4를 보면 요 녀석은 F였지, 그치? 그럼 요 녀석은 뭐밖에 없어? 탄소밖에 없어요. 됐나요? 시험제 여기서 다 걸려요.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낼 수 있는 분자가 몇 개 안 돼요, 사실. 그럼 여기에 C를 골랐으니까 여기에 O를 쓰면 되겠죠? Y도 O가 정해집니다. 그럼 다도 마찬가지죠. 다는 어떻게 써? YG2. YG2. 그러면 산소 골랐으니까 OF2. 여기 다 걸리죠? 됐나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꼭 적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는 건 꽤나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공유전자쌍수가 가와 나가 같다. 얘는 공유전자쌍수 탄소니까 4개. 얘도 탄소니까 4개. 됐죠? 중심 원자만 비교하시면 돼요. 기억은 동그라미. 결합각 한번 볼까요? 이 결합각 몇 도라고? 얘는 결합각 120도. 얘는 결합각 109.5도. 얘는 결합각 104.5도. 됐어요? 결합각은 전 시간에 적어준 5가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X. 가와 나 중에 입체 구조는 이 중에 입체 구조 한번 골라볼까요? 요거 입체고요. 요거 입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입체예요. 됐나요? 그리고는 입체가 없어요.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결합각도 써줄까? 얘는 109.5도고요. 얘는 107도.
얘는 104.5도예요. 자, 순서대로 됐지, 그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저 시간에 적어준 왜 필기는 3단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칸수별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결합선 그림 그려줬습니다. 그거랑 얘 분자의 개수 요걸로 다 맞출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춰요. 그럼 얘 180도 얘 몇 도? 몇 도? 전 시간에 써준 거 볼까? N 이쪽으로 F 여기로 F. 자, 전 시간에 써줬습니다. 두 개 하나 있으면 결합각 몇 도야? 약 104.5도요. 약을 써주시는 것도 좋죠. 그럼 얘는 결합각 몇 도? 산소를 기준으로 F5 이쪽으로 F 이쪽으로 F. 맞나요? 얘도 104.5도. 얘는 120도. 얘는 120도. 얘요 109.5. 자, 이렇게 결합각을 써보면 입체 구조는 109.5냐 아니면 107이거든요. 그 두 가지만 입체 구조입니다. 결합각을 쓸 수 있다면 109.5, 107, 109.5가 세 개만 입체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단원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에요. 3단원은 내용 자체가 많진 않아. 그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 세 가지가 책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총정리처럼 정리를 해준 겁니다. 결합각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자, 가나다 찾았어. 그럼 입체 구조는 몇 종류? 결합각을 보세요. 120, 109.5, 104.5. 109.5가 입체죠. 한 종류요. 동그라미. 됐지. 자, 427번 한번 볼까요?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진짜 3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일석의 지우개 찬스. 지우개 찬스. 이런 문제를 지우개 찬스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이 좀 그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 잘 봐. 니네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이걸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CF4, NF3, OF2. 자, 이걸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C2F2, N2F2, O2F2, C2F4, N2F4, X, C2F8, XX. 자, 썼습니다. 됐죠? 이거 되게 빨리 쓸 수 있죠? 됐니? 자, 원자수의 비가 1대 1이고요. XYG는 NFC 밖에 없지. 지우개 찬스요. 됐죠? 자, 원자수의 비가 1대 1이래요. 보여? 1대 1이래. 지우개 찬스. 됐니? 1대 1이래. 지우개 찬스. 됐어? 1대 1이래요. 지우개 찬스. 두 개 남죠. 하나는 가고요. 하나는 나요. 자, 비공유 전자쌍 해볼까?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탄소는 없고요. 플로리는 3개예요. 그럼 얘는 6개.
얘는 플로린 6개인데 질소가 하나인데 2개 있으니까 8개 됐니? 그러면 얘가 4C가 될 수 있고요. 얘는 3C가 될 수 있지, 그치? 이해됐어요? C는 2죠. C는 2. 그러면 얘가 나가 되고 얘가 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어때? 지우개 찬스 되게 빨라요. 가와 나는 평면 구조니 여기 결합각 써줬잖아요. 여기 다 평면이죠.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그럼 평면 구조 기억 동그라미. 가와 나에서 Y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플로린이 마이너스예요. 플로린이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Y는 항상 마이너스. 그럼 공유전자쌍수 해볼까? 공유전자쌍수는 몇 개니? 얘는 탄소니까 공유전자쌍 몇 개? 그려보는 거야. 하나, 둘, 셋. C에 플로린,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5개. A가 B가 되겠죠. N터 F2는 N 짝대기 N 위로 F 아래로 F. 4개가 되겠지. 얘가 N. 됐어요? 어때? 시험제 꽤 쉽죠? 디귿 동그라미.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425번이 앞쪽에 있고 얘는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쉽죠? 자, 예를 들면 바나다가 있었대. 이 문제는 좀 허접한 시험 문제예요. H가 뒤에 있는 애가 있고 앞에 있는 애가 있죠. H가 앞에 있는 애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H2O와 HF. 그죠? 항상 전부 다 뒤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X의 HA인데 X의 HA인데 공유분의 비공유가 3분의 1이래요. 되니? 공유 3개를 찾는 거죠. 이거 찾으세요. 3분의 1이 될 수 있는 애 별로 없습니다.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질소예요. NH3. 됐어요? 그럼 나도 찾아볼까요? 얘는 Y의 H, B의 Y인가? H, B의 Y. 1.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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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1이 되려면 2분의 2든가 3분의 3이든가 4분의 4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유전자쌍이 4인데 비공유가 4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X. 공유전자쌍 3인데 비공유가 3개가 될 수는 없어요. X. 하나 남죠? 공유전자쌍 2개에 비공유 2개. 그렇죠? 공유 2개, 비공유 2개. 됐나요? 그러면 얘는 H2O가 되겠죠. 마찬가지죠. HG, HCG. 3이래요. 얘가 3이 되려면 1분의 3 이렇게 돼야 되죠. 공유 하나에 비공유 1수있잖아요. 공유 하나에 비공유 3개. 그럼 얘는 플루오린이어야 되죠. HF. 어때요? 써준 내용이 다죠.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나씩 적어주는 내용이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기억은 X. 결합각 맞출 수 있어요? 얘 107, 얘는 104.5, 얘는 180. 그죠? 왜 하필이면 가나만 비교하는지 알아? 다가 왜 없니? 네. 다는 왜 없니? 내 수업 시간에 5개 적어줬죠. 5개. HF의 경우에는 누가 중심 원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180도이지만 각을 재려면 원소가 3개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이 각을 잴 수 있잖아요. 각이란 건 3점 사이에 벌어진 농도니까. 얘는 점이 2점밖에 없지. 그럼 각이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 없어. 그래서 결합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80도라고 쓰는 것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를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보기 문제로 해석하는 능력 대단하지, 그치? 네. 자, 가나사중 입체구조. 입체구조 뭐라고? 109.5, 107. 107 있으니까 동그라미. 한 가지요, 디귿 동그라미. 그쵸? 진짜 쉽지 않냐? 이런 거 정말 쉽게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434번이요. 그래서 마더텅을 나눴었는데 마더텅 문제가 좀 재밌거든요. 내가 문제를 되게 쉽게 풀지.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우개 찬스를 쓰세요. H, C, O, F. 됐죠?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랑 붙으면 되니? 가장 먼저 태어난 애가 누구야? CH4죠, 그죠? 네. 그리고 뭐 C2H2, C2H4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하는 건데 3원자 분자를 만들어야 되지. 문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3원자 분자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니? 안 돼요. 됐어요? 이거 안 돼요. 여기 지우개 찬스를 쓰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H와 O랑 결합하면 가장 먼저 태어나는 게 H2O죠. 그리고 H2O2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되니? 3원자 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 안 되는 거 맞지? 한 번만 더요. 얘랑 붙으면 어떻게 돼? HF만 생기죠. 다른 건 만들 수가 없어요. 됐지? 그럼 얘도 X. 자,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얘랑 붙으면 어떻게 되니? 네, CO2. 3원자 분자 됐죠? 얘랑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랑 똑같은 경우들이 나타나겠죠. 호환되니까. X. 그럼 얘랑 붙으면 어떻게 돼? OF2요. O2F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건데 3원자 분자를 만들어야 되죠. 어때요? 이렇게 3원자 분자를 만들어 보면 딱 세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가나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쫙 써놓고 경우의 수를 써놓고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제일 빨라요. CO2, H2O, OF2. 자, 세 개가 완성됐습니다. 이걸로 구별을 못하니까 자료를 하나 더 주는 거죠. 되니? 결합각 하나로도 맞출 수 있네요. 얘 180도고요. 얘는 104.5도고요. 얘도 104.5도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가가 CO2가 되는 거죠. 그럼 나와 나중에 결합각이 똑같으니까 이걸 분류 못하지. 그러니 X, Y축을 주는 거예요. 얘는 공유가 몇 개, 비공유가 몇 개. 공유분의 비공유가 있으면 공유는 2개, 비공유는 2개. 됐어요? 얘는요, 공유 2개, 비공유는 되게 많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요. 됐나요? 어때? 셀 수 있겠어? 보세요. 이거죠, 이거. 그러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우개 찬스를 쓰고 나면 얘가 가, 그리고 얘가 나, 맞나요? 이 녀석이 다. 이걸 아주 빨리 찾기만 하면 보기는 끝나요. 나에는 다중결합이 존재하니? 아니요, X. 비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니? 가도 써보면 되잖아요. 얘는 공유가 4개, 비공유가 하나, 둘, 셋, 넷, 4개. 그럼 비공유는 가와 다가 몇 배야? 얘는 4개고요. 얘는 8개니까 2배여야 되지. X. 다의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여긴 H가 있고 다가 있는데 다의 중심 원자는, 여기 중심 원자는 누구야? O죠. O. 플로린이 항상 마이너스니까 요때만 산소는 플러스가 됩니다. 디귿 동그라미. 됐나요? 자, 상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36번이요. 이게 상이래. 야, 이게 상이면 안 되지.
그렇죠? 436번에 이게 상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상이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문제에 이주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됐죠? 네온 지울 거고요. 결합 안 하니까. 얘도 지울 겁니다. 공유결합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옥텟을 만족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니까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요. 결국엔 4개 싸움이거든요. 여기 있죠. 됐어? 잘 봐. A에 BL 붙어 있고요. C에 BM 붙어 있어요. 중심원소 누구야? 얘가 중심이고요. 얘가 중심이에요. 개수가 많은 애는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중심이 아니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중심이란 말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 C가 중심이라면 여기에 C도 중심이 될 수 있지. 이해됐어? 요 두 개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애는 뭐 둘 다 될 수 있지만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요. A, B, L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요 A 앞에 가수가 전부 다 1이지.
써놓고요. 지우개 찬스. 써놓고요. 지우개 찬스요. 됐어요? 됐어? 그럼 중심 원소의 비공유는 이것도 중심이라고 써있지, 그지? 중심 원소의 비공유라고 써있으니까 전부 다 세면 안 돼요. 얘는 중심 원소가 탄소죠. 탄소의 비공유는 없어요. 질소의 비공유 하나, 얘는 두 개. 됐니? 그러면 요 세 개와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럼 공유 전자사 중심 원소의 비공유가 두 개 있는 애는 누구야? 네,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 가는 OF2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얘는 OF2. 왜? 여기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L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럼 나머지도 찾을 수 있니? 네. 얘는요, CBN. 누구야? OF2 하나 있으니까 지우개 찬스. 자, 둘 중에, 셋 중에. 얘는 아니겠지? 둘 중에 누구요?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 얘는 중심 원소의 비공유 몇 개니? 0개죠. 얘는 중심 원소의 비공유 몇 개야? 하나야. 얘는 중심 원소의 비공유 몇 개야? 0개죠. 그럼 만약에 나가 얘라면 얘가 다죠. 됐어요? 그럼 나가 얘가 만약에 CBM이라면 C가 질소 맞지? 여기도 C가 질소가 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CBN NF3라면 다는 요 녀석 될 수 있겠네요. F에 NO. 그럼 얘는요. B가 F, C가 N, 여기가 O.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얘가 D가 돼버리죠. 여기 O는 뭐여야 돼? A여야만 하지. 됐나요? 그러니 여기에 O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에 5를 찾았어. A가 5야. 근데 여기 A가 없죠? 5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5 있으면 안 되고요. 5 있으면 안 돼요. 이밖에 없죠? 어때요? 지우개 찬스 되게 빠르지? 네.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시험 문제가. 내가 2단원, 3단원을 절대 틀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단원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오비탈의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밖에 없거든요. P오비탈에 몇 개이니, S오비탈 몇 개이니 이런 시험 문제밖에 없어요. 그것만 틀릴 수 있어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주기율표 이만큼 써줬어. 기억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S와 P로 나눠서 빨리 쓰는 방법을 익히세요. 그리고 지우개 찬스를 막 쓰다 보면 문제가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그게 2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그럼 3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는 뭐야? 얘예요. 상이라고 써있잖아요. 됐니? 그런데 요만큼만 써놓으면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지우개 찬스 지웠어. 1 아니면 0인데 5가 A야. 여기는 5가 없으니까 5를 지우고 나면 지우개 찬스 써볼까요? 3개 남죠. 이거 3개거든요. 더 이상 낼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시험 문제를 꽤나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되셨나요?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NF3가 될 거고요. 맞아? 진짜? CF. X죠. X.
얘 NF3면 안 되는 거죠. CF4가 돼야 되지. X는 0이 되는 거. 얘는 뭐가 돼? 얘랑 묶어야 되죠. F, C, 0이 되는 거. 그래서 C가 C로 묶는 거죠. D가 0이 돼야 되지. 얘도 0이죠. 요 값이 N, 여기 값이 N. 완성됐죠? 내가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푸는 이유를 알겠지, 그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써서 외우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전 지구에 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선생 강의를 들어봐도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는 이거야 그러면서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하거든요. 미친 짓이에요. 왜? 화학 문제에 낼 수 있는 분자의 종류는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 연습해서 한 번쯤만 쫙 써보는 거예요. 이걸 요 녀석만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얘를 얘야 라고 찾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이런 젠장 이거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야. 써놓고 해당 자료를 지우세요. 그러면 남는 애가 몇 개 없어요. 가나다면 3개가 남을 거고요. 가나다라면 4개가 남을 거예요. 그럼 그 녀석 중에 고르는 건 매우 쉽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필기야. 그치? 고3 애들, 뭐 재종반 애들 성적 뒤지게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르는 애들은 중화반응이나 양적반응 같은 문제를 맞춰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틀려왔었던 시험 문제를 안 틀리게 되니까 되게 많이 맞는 거거든요. 2단원도 3단원도 단원 전체는 쉽지만 어려운 단원이랑 문제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쉽다고 해서 거기서 틀려버리면 어려운 걸 맞추나 마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재종반 애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문제를 못 풀었는데 갑자기 수업 몇 번 듣고 점수가 확 오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애들 막 오면 자랑하겠지. 선생님 막 몇 점 맞았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의 특징이 2단원, 3단원을 틀리는 애들이에요. 이해됐어? 근데 2단원, 3단원만 맞게 되면 점수가 부쩍 오르는데 특징이 뭐라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자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양적 반응과 중화 반응처럼 막연한 데서 막 끌어와서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딱 그거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얘만 머릿속에 딱 들어있고 문제에다 쫙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막 지워나가다 보면 틀릴 수가 없는 문항이에요. 그러니 화학을 하는 애들이 정확한 점수를 낼 수 있는 곳은 2단원, 3단원인 거죠. 단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또 문제를 내면 아 젠장 이거 뭐였어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야.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지워보니까 얘네 4개네. 그럼 얘네 4개로 만들 수 있는 애는 요거밖에 없겠네. 얘를 쫙 쓰는 거예요. 몇 초 안 걸려요. 이거 쓰는 게. 그리고 지우다 보면 기분도 깔끔하죠.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상이에요. 야 중이나 상이나 하나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고민을 졸라 많이 하면 상이 되고 좀 덜하면 중하가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문제 푸는 자료는 여기 칠판에 2개 적어준 게 전부 다죠. 이거만 갖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꽤나 많이 풀 수 있습니다. M4 마이너스 L2 마이너스 1은 0이니 아니요. 기억은 X. 결합각 보세요. 104.5. 자, 결합각은 기본적으로 외워달라고 했죠. 결합각 보세요. 109.5. 자, 여기 결합각 3개 중요하거든요. 180도죠. 180도. 나가 크니 네. 동그라미. 이것도 보세요. 자, 보고 있으면 109.5와 107 찾는 거예요. 109.5와 107 이거 하나는 맞죠? 얘만 입체로.
그럼 나머지는 평면. 되게 동그랗. 어때요? 안 쉬워 이게? 나만 쉬워? 안 쉽다고? 아, 인간적으로 화학 2단원, 3단원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과학 4과목 중에 진짜로 어려운 부분이 가장 적은 게 화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1단원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막연하거나 계산도 졸라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버벅대고 헤맨 건 딱 2개. 몰수와 양적 관계. 그 나머지는 쉽거든요. 뭐 농도를 구하는 거나 맨 안쪽에 탄소화물을 구하는 거. 그건 암기니까 쉽게 여길 수 있어요. 중화만은 보세요. 산화수 매기는 거 쉽거든요. 산화는 환원제 찾는 거 쉬워요. 개수 맞추기 패턴 적어줬거든요. 그 개수 맞추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유형별로 적어줬지.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중화적점 개 쉽고요. 산염기 개 쉬워요. 딱 하나, 중화반응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학의 양적 반응 하나, 중화 반응 하나 빼면 나머지는 되게 평범한 시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2단원, 3단원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네 2단원, 3단원을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었지. 하지만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지. 보세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게 다른 거 맞지. 뭘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는 뭐 강사들마다 다 똑같겠지만 시험 문제에 필요한 자료들은 그 선생만의 노하우거든요. 얘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 본 적 있다고? 처음 봤어요. 뭐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풀린다고? 다 풀리죠.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나는 그걸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결합수 전 시간에 다 그려줬고요. 얘 그려줬고 공유결합 비공유 그리고 홀전자수 외우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해되니? 외우면 풀잖아요. 오비탈 전자수 나눠주는 사람이 어딨어? 없어요. 그런 거 교재에 단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 탁 정리가 되면 화학은 덤비세요.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 기복 없이 일정한 수준의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화학원이에요. 왜 이 화학원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쉽냐? 야 이런 거 안 쉽냐? 마더텅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더 확실해요. 여기에서 다 풀려요. 반드시요. 그래서 마더텅 갖고 와 풀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갖고 왔 때문에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잠깐 쉬었다 이쪽 파트 나머지 정리할게요.